글로벌로 지정학적 분쟁 이슈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동유럽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 두 번째, K-무기가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이 전차에서 검증하듯이 기술 경쟁력도 완전히 인정을 받고 있다. 세 번째, 한국의 K-무기를 견제하는 유럽이 K-무기만큼 납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다양한 생산 능력, 캐파라든지 이런 거를 못 맞추고 있다. 그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거다. 그 다음에 방산은 정부가 원팀이 돼서 방산 사업을 급격하게 도와주고 있고 협력해주고 있다. 그다음 방산이 이제 최종 무대에 미국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일단 군함이 스타트 끊으면서 미국 진출을 높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산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의 가장 핵심,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날씨가 갑자기 오늘 보니까 진짜 선선한 가을로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그리고 엊그제 올린 2차전지 관련된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이 다시 또 엄청 많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채널 어떠한 방향성을 유지하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훈이팬 가족 여러분 끈끈한 스킨십을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돼서도 많은 아이디어 부탁드리고요. 어떤 형태로 하든 지지하신다는 의견이 굉장히 저는 용기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아무리 공부한 내용을 알려드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고요. 틀림을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틀림을 인정을 안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당연히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게 영상으로 안 된다면 어떤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댓글을 통해서라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종목 외에 우리가 구조적 성장주를 2차전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2차전지 외에 구조적 성장주를 계속 발굴해서 훈이팬 가족 여러분들이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2차전지 종목이 아닌 업종을 다루더라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을 고려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특정 기업을 매수 매도를 추천하거나 어떤 특정 기업을 리딩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을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하는 거지 특정 기업을 말한다고 해서 그거를 매수 매도 추천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정 기업과 어떤 제가 전혀 이해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가 된 이후로 굉장히 현대로템이 급부상하면서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금요일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다양한 분쟁이 글로벌로 지정학적 분쟁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요. 제가 놀란 거는 이 글로벌로 지정학적 분쟁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의 조회수만 봐도 구독자분들, 훈이팬 가족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지정학적 관련된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요. 대형 채널들에서도 개별 증권,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모멘텀보다 이 지정학적 이슈 관련된 거를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이 지정학적 분쟁, 여러 가지 전쟁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냉정한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보면 그럼 국내 방산주가 이 중장기 메가트렌드 산업에 이미 올라섰고 앞으로 메가트렌드 산업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 번째는 K 가성비라고 불리는 이 무기 체계가 유럽을 넘어서 동유럽만 생각하시는데요. 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LIG 넥스원의 천궁2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천궁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첨단 무기입니다. K방사라면 지상군 무기, 그러니까 전차, 자주포 이런 소위 말하는 그 가성비 좋은 기술력보다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재래식 무기에 포커스가 됐다면 천궁2 같은 경우는 최첨단 요격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이 천궁2가 이집트에 3조 7천억, 약 28억 달러를 수출했다는 거는 한국형 무기에 대한 기술적인 난이도라든지 기술적인 경쟁력도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집트가 최초가 아니고요.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까지 이미 상당 부분 중동에 진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전차 수주를 받았죠. 현대로템이. 다양한 글로벌 국가로 방산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확장성은 경기와 무관하게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입니다. 이 국방산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각국의 국방비 증가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전체 국가의 평균보다 약 80%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국방비 증가 예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수주를 받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나라죠. 폴란드는 올해 국방 예산 그리고 이제 내년에 국방 예산을 예상한 게 65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 규모의 4.2%가 넘습니다. 엄청난 양의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고요. 폴란드가 터졌기 때문에 그 유럽의 신산업 거점이라고 하는 폴란드 주변에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그죠? 다양한 동유럽 국가들의 엄청난 K방산 기업이 러버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글로벌 방산 기업을 견제하는 유럽 방산 업체들이 우리나라처럼 적시적소의 적정한 가격으로 무기를 양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럽이 한국 지상군 무기, 한국 이 유도 무기가 수주가 유럽에서 싹쓸이하고 급격히 늘어나니까 유럽 업체들이 상당히 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 업체들이 국내 방산업체만큼 가격을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납기를 못 맞춥니다. 가격과 납기에서 상당히 뒤처지기 때문에 매우 이 유럽 업체들이 빠르게 벌크업을 하기는 어렵다. 그 시간이 걸리는 소요되는 만큼 당장 동유럽 국가, 물론 유럽 국가 내에서도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쪽으로 진출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튼 동유럽을 비롯해서 이런 쪽으로 수주세가 쉽게 꺾이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정부와 민간이 합동해서 이 방산업을 최근에 수문법 개정한 부분도 그렇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해서 이 방산업을 굉장히 활성화 키우고 있다. 그 말씀 드려서 방산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되니까 바로 현대로템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 가장 부진했던 한국항공우주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LIG 넥스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방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기사 관련돼서는 100몇 개가 넘는 기사 중에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사 확인해 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만 가져왔고요. 아마 저는 요거 일단은 K방산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을까? 요 기사 한번 꼭 보시고요. 새로운 글로벌 탑 방산 시장입니다. 미국 지금 군함을 고치는 하나. 그래서 MRO는 뭐죠? 메인티넌스, 리페어, 유지보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신규 운영관리, 유지보수 운영관리. 요 MRO 사업이 전체 방산 시장의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러면 한번 전차를 납품했어요? 끝나지 않죠. 그 전차 수리해야 되죠. 그 전차 안에 엔진 교환해야 되죠. 그 전차 여러 가지 부속품들 낡으면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MRO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MRO 관련돼서 방산주가 한번 수주가 터지면 MRO까지 연결될 수 있다. 방산주는 증권가에서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따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넥스원 수급 현황 보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영역에서 외국인이 계속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좋다. 미국의 5대 방산 로키드 마틴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개별주로 투자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세계 1등 미국에서 1등 방산업체니까 천문학적 매출을 보인다고 하고요. 폴란드 K2 전차, 아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날아갈 때 현대로템 죽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올해 연말에 K2 전차 추가 계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보시고요. 손재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직접 방산 관련돼서 글로벌로 영토 확장하고 있고 수주 다변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평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24%, 현대로템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거래 정지되는 동안에 현대로템 110%까지 수익률 올라왔고 연초 대비. LIG 넥스원 65%. 풍산도 관심 있으신 분들 풍산 기업 분석 해주세요. 꼭 얘기해주세요. 풍산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포탄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쇼티지 상황이고요. 하나오션, 군함 쪽에 강한 하나오션도 최근 조선주 모멘텀을 타고 수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하고 이 하나시스템만 부진한데 이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방산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시스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SK증권, 하나유진, 신한, IM, 키움교보 참고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이 전쟁으로 인한 피로도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손해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전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 가까워진다고 하면 방산주 모멘텀 끝난 거 아니야? 그런 상당히 단기, 근시안적인 얘기는 후니펜 가족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되고요. 젤렌스키가 9월 말에 유엔에 미국 종전계획 제출하고 9월 달 모스크바에 드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피운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 끝난다고 방산주가 끝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일시적으로 방산주가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방산업의 호실적과 주가 상승에 기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고 주가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촉발한 현대 국가 간의 전면전 발발은 전 세계의 막연한 평화에 대한 믿음을 급격하게 깨버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평화적인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쟁의 억제력을 확보한 국가 간 경쟁은 이제 시작됐다. 이미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공유된 중화기만 전차 892대, 곡사 634대, EU 전체 보유량의 21.4%를 이미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써도 될 EU가 보유한 무기를 21.4%만 썼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손실된 전차의 수는 보병 전투차, 수송 차량 포함, 장갑차 포함해서 2,464대입니다. 엄청난 유럽의 국방 전력, 방산 전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최근접한 폴란드가 가장 먼저 한국의 대량 무기를 지상군 무기 발주하면서 대량 발주가 스타트가 시작됐고요. 폴란드의 공여 324대, 3배에 해당하는 1000대의 전차 발주 계획을 갖고 있고 1차원 180대, 폴란드에서 요구한 것보다 수주 납기를 3개월 이상 당겨서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폴란드 입장에서는 국내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죠. 추가로 발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차로 일단 180대가 추가 발주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연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루마니아 7월 달에 54문의 K9 자주포를 발주했습니다. 루마니아. K2 전차 플러스 천궁 대공 무기가 후속작으로 유력한 상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접한 폴란드의 국방비가 나토 최고 수준인 3.9%에서 4.2%까지 늘어났다는 거고요. 러시아에 인접한 에스토니아도 이거 수치가 좀 이상하네요. 러시아에 인접한 에스토니아도 2.7% 방위비를 지출한다는 거고요. 루마니아 2.4%, 핀란드가 2.4%입니다. 이게 어떤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시죠? 글로벌 평균 방산 지출하는 GDP 비중은 2.2%입니다. 루마니아 2.4, 핀란드 2.4, 에스토니아 2.7, 다 높죠. 폴란드만 4.2, 압도적인 거야. 그래서 폴란드가 급격하게 가성비 좋은 국내 무기 업체들의 러브콜을 쏟아낸 겁니다. 국방비 최소 GDP 이상 확보했다는 거고요. 국방비 중이 계속 증가해서 국방비 중에 장비비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 이미 30%를 돌파했고요. 올해는 최대 35%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유럽의 최대 전차 업체 독일의 레오파드 생산 능력이 연에 4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급격하게 늘리겠다고 했어요. 20대를 늘린대요. 그러면 연에 240대죠. 40대 하던 회사가 240대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그죠? 이렇게 쉽게 달성된다는 거 상당히 미지수라고 보고요. 헝가리가 재미난 게 2018년에 44대 레오파드 주문했는데 6년 지났잖아요. 44대 중에 반도 못 달성했습니다. 18대만 인도했대요. 2028년까지 44대를 인도한다고 하니까 동유럽 국가에서는 독일 그래 레오파드 뭐 기술력 1등이고 알겠어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무기를 안 갖다 주면 이게 그쵸?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무기를 공급이 안 된다? 의미가 없죠. 방산물자 공급량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풍산에 탄약이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 나오는 게 탄약은 가장 단순 무기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나토가 우크라이나 필요량에 심지어 미국하고 나토 합작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필요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120만 발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캐파 부족에 있다. 방산업체들은 발빠르게 수요 대응해서 국내 방산업체는 생산량 2배씩 늘리고 있어요. 현대로템 K2 전차 인도량이 24년 56대에서 거의 85% 증가한 내년에 K2 전차 96대, 요 수치를 기억해 두세요. 96대를 인도한다고 하고요. 하나에어로는 라인 증설로 과거에 80문에서 K9 자주포 못합니다. K9 자주포 인도량을 160문으로 이미 2배 증가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그런데 내년까지는 연 240문까지 생산량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럼 유럽도 마찬가지고 북미하고 나토 합산해서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탄약도 우크라이나 요구한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 현실적으로는 가격도 맞추면서 기술적으로도 괜찮으면서도 이 글로벌로 검증된 레퍼런스 갖고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군비 확장 기조는 계속 강화되고 있죠. 갈등의 지속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중동에 집중해보자. 중동이 새롭게 또 지정학적 변수가 엄청 떠오르고 있죠. 종교, 인종, 쉽게 해소되기 힘든 종교와 인종 문제가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근본적으로 전투민족인데 역사상 최고의 무신으로 평가받는 살라딘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절대 안 피해요. 이슬람은 막 싸워요. 그냥 막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살라딘의 후예들. 그래서 중동의 종교 갈등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통일된 거 보이지만 엄청 뉴스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니파와 시아파는 각종 종교 정파로 동맹이 구축되어 있어요. 수니파 벨트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고요. 시아파 벨트라고 하는 거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수니파와 시아파가 이 종교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근본적인 이 전투민족이라 살라딘의 후예들이라는 이 정파 문제로 급격하게 지정학적 분쟁, 종교 분쟁, 인종 분쟁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 기본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지속되는 중동의 무력 충돌이 기간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 모두 종교, 종파가 다른 국가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슬람 내 두 개의 종파가 인종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 결합, 인종 문제, 문화적 문제, 종교 문제, 종파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중동의 무력 충돌을 강화하고 있고 중동의 무력 충돌을 길게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벨트는 대부분 페르시안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안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랍인을 묶을 수가 없어요. 아주 명확한 페르시아인과 아랍인의 역사적, 문화적 결합의 급격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이란을 필두로 시아파와 아까 무슨 파였죠? 수니파.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 급격한 갈등, 페르시아인과 아랍인의 갈등, 이 강한 갈등이 중동의 높은 지정학적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그거는 높은 글로벌 국방비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벌 평균 GDP가 국방비 나가는 게 2.2%예요. GDP의 평균 글로벌로 2.2%를 지출하는데 와, 아까 폴란드 엄청 높다고 했잖아요. 여기 만만찮아요. 중동 평균 GDP의 4.2%를 국방비로 진출합니다. 국방비로 진출이 아니죠. 국방비로 지출한다. 어마어마하죠. 유럽의 국내 방산업계한테 중동은 굉장히 중요한 수요처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최근에 이라크 어제 기사에 엄청 따끈따끈한 기사. 한국형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3조 7천억 28억 달러를 수출을 했죠. 그러면 미사일은 넥스원이 만들고 발사대나 이 나머지 지지 기반 그거는 어디 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레이더 어디 가죠? 레이저는 하나 시스템. 이건 어제 기사예요. 이것도 이스라엘이랑 레바논의 무장 전파 헤즈볼라하고 보복전이 격화됐어요. 그래서 전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전면전 가능성이 있으면 지정학적,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 이슈는 훨씬 더 강화되고 중동의 국방비 지출 증가에 관련된 모멘텀은 더 부각될 거다.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가파른 수주 장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중동발 신규 수주 가능성은 확인해야 되지만 이미 LIG 넥스원 천궁2가 터지면서 다시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하나 시스템 같은
같은 이 유도무기 체계 밸류체인에 대한 중동용 수주 증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다만 수은법 개정했지만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그 금융비용을 조달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300억 공급 계약 체결했고요. 폴란드 업체와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 MOU를 체결했습니다. 태국과 장갑차 개조한 MOU도 체결했고요. 한화의 방산 3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 오션이 대규모 R&D 직군을 절반 이상 채용하면서 방산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집트 에어쇼에 참여했습니다. 이 에어쇼 생각보다 관심 없으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프리카나 중동 쪽의 마케팅 측면에서 상당히 여기서 대응 수주 관련된 어떤 트리거 요인이 됩니다. 방사청장이 폴란드 국방청 간의 K2 2차 이행 계약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방사청장이 직접 나서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군 무인 수상정 요거 최종 계약 이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폴란드 이 군 교량전차 현지 업체와 공동 개발을 체결했고요. 이게 아마 그 폴란드 최대 국방 방산 전시회가 있습니다. 요거 여기서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나왔고요. 미국 해군 함정 하나오션이 조선소에 입항을 했고요. 국내 첫 정비 개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오션은 폴란드 WB 그룹과 오르카 프로젝트를 협력하고 있고요. 한국하고 노르웨이가 안보 국방 대화를 신설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폴란드가 아까 말씀드린 국방 예산 65조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2월로 논의하면서 미국 방산의 공급이 약간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약간의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무기 수요가 급증하는 거는 동유럽과 북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핀란드 등 엄청난 동유럽, 북유럽에서 추가 발주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예상되는 거는 동유럽, 북유럽에서 전차가 필요한 게 2,500에서 6,400대 수준이고요. 장갑차가 최대 2,200대, 곡사포가 최대 4,800대, 전투기는 200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무기 장비를 한정해서 확충하는 시간만 최소 3년에서 10년이 필요한데 이미 국내 업체들이 이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의 무기 획득 중에 지상 장비 획득하는 예산은 5% 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동화, 이 소위 말하는 지상 장비, 지상 무기와 장비에 해당되는 예산 비중이 15에서 20%, 그러면 GDP 대비 2%고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5년 이상 수주 관련된 모멘텀은 굳건하다. 폴란드 총 2차 계약, 그 다음에 루마니아 K9 총 3조 7천 연내 예상되는 K2 2-1 180대 이미 나갔고 추가 잔존 계약이 27조가 남아있습니다. 이 27조 중에 일단 하반기에 180대 2차분 예상이 돼 있다는 거고요. 자, 폴란드의 차세대 넥스트, 루마니아가 급부상 중이에요.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주했죠. 그 다음에 K2, 그 다음에 레드백 전차, 천무까지 폴란드 유사 아이템에 루마니아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자주포, 스페인, 노르웨이는 MLRS. 요거 댓글로 달아주세요. 공부 차원에서 이게 뭔지. 여기서 수주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서유럽은 뚫기가 쉽지 않다. 근데 서유럽 폴란드 뚫으니까 루마니아 뚫고 지금 이제 에스토니아 바라보고 있고 뭐 하잖아요. 그 중동 어떻게 했죠? 중동 맨 처음에 아랍에미리트 뚫으니까 이집트 뚫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서유럽도 한 군데만 터지면 스페인이 터지든 어디가 터지든 영국이 터지든 터지면 서유럽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력 아이템 K9이 프랑스의 카사르, 그 다음에 독일의 PJH-2000, 그 다음에 K239 천무, 요게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의 유로펄스와 경쟁 구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도 조기 현지화하고 그 다음에 현지 생산 거점 확보하고 신규 무기 아이템 개발하는 등 지속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수주 잔고 늘어난 거에 안주하지 말자는 겁니다. 25년도면 폴란드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소강 국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내 지금 무기 수요 공급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유럽이 자국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K방산의 유럽 쪽의 안정적 수주 흐름은 불변이다. 정부가 나서고 있다. 유럽 방산 시장은 나토 기준으로 무기 획득 예상 기준만 150조가 초과해요. 150조. 국방비를 세계 기준으로 15%. 여기서 한국이 가장 높은 수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동유럽하고 북유럽만 무기 획득 예산하는데 40조 넘게 쓴다고 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사이즈냐? 동남아시아 있죠? 중남미 있죠? 합친 예산보다 커요. 미국은 중국에 집중 대응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동 지역의 힘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헤즈볼라 말씀드렸지만 하마스 문제 안 끝나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문제. 글로벌 국가들이 알아서 자급자족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알아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자꾸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수주 잔고가 줄진 않겠구나. 일시적으로 소강 면은 있어도 줄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힘의 논리가 계속 통하는 시대가 분명할 거다. 글로벌 무기 수요가 지정학적 불안감을 계속 키우고 연동돼서 방산 사업은 지속 호황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K2랑 레드백 수주가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동은 이 기동 화력 무기, 일종의 지상군 무기예요. MBT라든지 IFB 노후화 교체 사업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남미는 이 항공기 수출 가능성, 함정,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유도무기, 아시아는 역시나 이 최강 기술 쪽인 유도무기 쪽도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랑 베트남이 이번에 지상화 무기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미 발주받은 무기 이 MRO 유지보수 관리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려고 보고 있습니다. 태국의 K200, 폴란드의 FA50, K9 A2 업그레이드 등이 있고요. 현대로템 9월 초에 폴란드에 요거 아까 용어가 생각 안 났습니다. 이게 바로 폴란드가 주최하는 유럽 최대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체결 가능성을 봤는데 K9 2차분이 계약 불발됐지만 연내 추가 2차분 180대 목표는 불변없다. 그래서 현대로템 아마 K2 전차 관련돼서는 4분기에 수주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고요. 폴란드 군수청이 언급한 물량이 K2 전차 180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원차량 181대, 포탄까지 해서 다양한 이 계열 전차로까지 확대 예상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미 폴란드 현지에서 아까 그 교량 전차, 폴란드가 주최하는 국제방위산업 최대 전시회죠. MSPO에서 이 체결했어요. 그리고 루마니아랑 중동이 전차하고 장갑차 사업을 지속 논의하고 있고요. 수출 아이템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실적은 당연히 컨센을 역대급으로 초과하는 실적 나왔고 이익 보세요. OP 마진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10.3% 나왔어요. 아마 연간으로는 대략 14에서 15%까지 기대하더라고요. 이게 다 해외 수출, 해외 수주 물량 덕분입니다. 연말에 폴란드 K2 전차 말씀드렸고 아마 이때 3분기 때 16대 나가고요. 4분기 때 22대 납품 예정입니다. 25년도에는 매년 24대 분량으로 96대까지 이게 몇 프로 늘어난다고요? 24년도에 비해서 85% 늘어납니다. 폴란드 K2 전차 진행률 반영률에 따라 공정률 올라가고 4분기에 최대급 역대급이 하반기에 38대 출고를 대기하고 있다. 분기 최대 실적 가속화될 거다. 2분기보단 3분기, 3분기보단 4분기에 실적 계속 최대치 찍을 거로 보이고요. 동유럽 국가들의 이 구소련 무기 체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얼마나 형편없는지 드러났죠. 그래서 구소련 무기에 대한 현대화 가속화, 그 다음에 가성비 이런 측면, 납기 여기서 압도적으로 K방산의 무기가 급격하게 동유럽의 폭풍 사랑을 받고 있다. 우방국이나 동맹국으로 군비를 수입하거나 국방정책을 전개하는 게 확산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루마니아도 폴란드만 문제가 아니고요. 80년대 생산한 노후화된 TR-85 TR 요거 뭔지 댓글로 공부 차원으로 달아주세요. 요거를 대체할 만한 250 이미 나왔네요. 250대에서 300대 TR-85 당연히 전차의 일종이었죠.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루마니아 이미 현지 테스트를 거쳤어요. 사격 기동 시범 행사에서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K2의 전차 가격, 납기, 기술 경쟁력을 감안하면 루마니아에서도 높은 수주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될 거다. 1차가 아마 올해 말, 그 다음에 2차가 내년 초. 그래서 일부 수주 예상이 충분히 가능할 걸 보이고 두 번째 만약에 직접 수출하면 거기서 부품하고 공정 현지 조립 공정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국내 업체들 거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미국은 뭐 제약이 많아요. 야, 이거 기술 이전 못 해줘. 이거 우리 그 미국 현지에서만 생산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가서 현지 생산해주겠다, 왜 기술 이전해주겠다,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 그 루마니아나 폴란드 입장에서도 1+1, 1+2까지 얻어가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업체나 독일 업체들이 뭐 아무리 기술력이 높다고 한들 유럽 업체들이 게임이 안 되는 게 뭐 기술 이전도 안 해준다고 해, 현지 생산도 못 한다고 해, 납기도 못 맞춘다고 해. 그러니까 계속 국내 업체들이 폭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 그걸 구조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조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K2 전차가 28년까지 약 1조 9,400억을 투입해서 150대 추가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4차 양산 사업, 이건 국내입니다. 국내 이 전차 양산 사업이 아마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초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디펜스, 현대로템의 디펜스 사업부라고 하죠. 이게 수주 잔고가 11조 8천억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올해 매출 기준으로 5.5년치, 약 6년치의 일감을 확보를 한 거예요. 현재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자, 2차분이 K2 전차 2차분 180대 이제 연말에 받아요. 그러면 수주 잔고 기준으로 7년치. 그래서 대략 그럼 2차분까지만 받아도 얼마나 수주치가 돼 있는 거냐? 7년치 수주치가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있죠. 철도도 재밌어요. 손익분기점 이제 돌파하려면 말락하는데, 철도가 요새 그 다양한 지역에서 철도 수주, 우리 KTX랑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글로벌로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철도. 그 다음에 에코플랜트 1.5% 감안하면 와, 역대급 OP만 18.8%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 2-1 2차 계약분 감안하면 2027년까지 실적 성장성 담보되어 있다는 거고요. 아마 잔여 물량은 25년도에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현실적으로 K2 전차에 대한 연 캐파는 100에서 120대 캐파 사이즈가 나온다. 특히 폴란드에 납품하는 게 26년에 만약에 2차분 계약 물량 따지면 26년에 100대, 27년에 80대에서 180대인데 이거 마진 또 역대급이에요. 폴란드 K2 향 OP 마진이 25%입니다. 25%. 그러니까 철도가 이익 박살내고 에코플랜트가 이익 박살내도 이 폴란드 K2 전차만 순차적으로 납품이 되며 OP 마진이 폴란드 K2 향만 OP 마진 25%로 전체 OP 마진을 역대급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디펜스의 수출 비중, 그러니까 방산의 수출 비중은 작년 32%에서 올해 65%까지 늘어났고요. 내년엔 75%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26년도부터 이제 수출 비중이 감소해요. 그럼 여기서 딱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죠. 26년에 꺾이기 시작하는 수출 비중이, 그러면 OP 마진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방산주 갖고 계셔서 50%, 80% 수익 내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는, 비중을 조절하는 타이밍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수익성 지속 개선될 거다. 루마니아 K2 전차 수출 기대감 살아있다. 미국과 독일과 러시아의 노후화된 전차 교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 솔루션 납품 물량 일부 감소한 부분이 25년 당장 내년부터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플랜트는 현대자동차랑 현대제출 캡티브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가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한다는 거고요. 디펜스 사업부가 수출 65%고 전체 매출 비중의 53%인데 내년이 중요하죠. 내년에 전체 매출 비중의 62%까지 올라오고요. 수출 비중은 73%까지 유지될 것이다. 26년에 수출 비중이 다소 감소한, 현재 추정치가 그래. 26년에도 수출 비중이 늘어날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26년 수출 비중이 69%, 전체 매출 비중 62%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요. 레일 사업부, 그러니까 철도, 이거 비중 줄진 않죠. 그런데 내년에는 27% 정도 수준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플랜트가 연간 매출은 6천억에서 한 7천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시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힘을 내세요. K2 전차 가격 경쟁력은 독일의 최신 레오파드, 이 전차 관련돼서 1등은 레오파드를 꼽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신형 M1A, 이거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폴란드 수출권 증명하고 있죠. 국내 2차 양상까지. 단가 경쟁에서 경쟁 제품 대비 90% 밑에 언더, 엄청 싸다는 겁니다. 보세요. KT 수출 단가가 대당 약 250억으로 추정돼요. 레오파드 독일 거 450억에 450억. 그런데 노르웨이의 옵션 물량 포함하면 650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다는 겁니다. K2 전차는 유기압 현수 장치를 장착해서 차체가 가볍고요, 민첩성이 뛰어나고 기동력이 좋아요. 거기다 충격 흡수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고요. 이 전차에 타는 승조원들의 피로도, 승조원이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승조원의 피로도도 완화된다고 하면서 경쟁사랑 완전한 차별을 이루고 있다. 자동
장전 장치 때문에 분당 12발의 사격이 가능해요. 심지어 비대칭전에서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이 최강 전차라고 하는 레오파드조차 70년대 개발했어요. 그래서 레오파드는 굉장히 기술 레퍼런스가 오래된 거죠. 엄청나게 아프간 포함해서 다양한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성능은 아주 높은 경쟁력, 전차보다는 훨씬 높은 경쟁력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K2 전차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레오파드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타 방산 대비 주가 상승이 급격하게 현대로템 둔화됐죠. 왜? 해외 수주 공백이 있었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수주 빵빵 터질 때 지금 못 터졌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반기에 연내 폴란드 2차 K2 전차 수주 가능성 높잖아요.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을 봐주시라. 성장 국면은 분명하고 모든 사업부, 심지어 적자로 하려는 레일 사업부조차도 내년에 손익분기점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화 국면에 있다는 거예요. 에코플랜트 손실 프로젝트도 계속 제거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올해 연간으로는 13조 이상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안보는 계속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요. 철도 사업의 장기 성장성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신규 수주 잔고는 올해 기준으로 5조 5천억이고요. 신규 수주가 5조 5천억이고요. 수주 잔고는 19조 4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외에 도입에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국가만 6개국이에요. 미래에셋이 지금 총 수주 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총 수주 잔고 129조랍니다. 어마어마하죠. 130조. 미친 수주장. 지금 미국, 독일, 러시아제 교체 노후전차 그 수요가 이집트, 사우디, 슬로바키아, 오만 여기도 추가 수주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철도 관련돼서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 수주를 받았어요. 6월 달에. 그 다음에 미국의 그 MIT 있는 매사추세츠주 여기에 2,400억 보스턴 2층 객차 추가 수주 또 받았어요. 총 물량은 2조짜리예요. 이 보스턴 이 매사추세츠 교통공사 이 보스턴 물량이 2조짜리인데 지금 요거 관련된 부분 죄송합니다. 이 보스턴 물량 2,400억 계약 맺은 거 외에 모로코에서 고속철 사업하는 요거 모로코 고속철 사업이 2조짜리인데 요거 관련돼서 정보 제공 요청서 RFI 회신이 10월 달에 아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 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 트램 사업, 여기서도 현대로템의 철도 사업부가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 25년도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24억 유로 증가한 35조 편성 계획이 있고요.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 방산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23년 한국 방위산업 수출만 18조 6천억으로 2년 연속 세계 탑10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계 탑5까지 노리고 있어요.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구 확대 등 질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25년 방산 수출 목표는 200억 달러입니다. 27조 6천억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북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주, 중동 이미 수출한 지역이죠. 수출 대상국만 올해 작년보다 3개가 더 증가한 15개국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폴란드 현지 국영 방산그룹 PGG 여기하고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 체결을 했습니다. 연간 집행되는 국방비 특성상 연말에 수주 물량 인도. 그래서 폴란드의 K2 전차 2차분도 지금 연말에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신규 계약이 집중되는 실적 성수기는 4분기다. 4분기의 실적 모멘텀이 극대화될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이 K2 전차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는 MRO 사업까지. 현대로템 매출이 폭증하고 있고 이익이 폭증하고 있다. 올해는 이익이 작년에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레일 솔루션이 급격히 줄면서 디펜스 솔루션 사업부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다. 요거는 앞으로 남은 이제 수주 및 예상 프로젝트인데 요거 꼼꼼히 보시고요.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현대로템, 폴란드 2차분, 그죠? 그 다음에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 24년 5월달에 시험평가한 K2 요거 지금 대수로 치면 300대에서 500대 규모예요. 네, 요거 확률 중간 가능성이다. 그죠? 요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 다음에 LIG 넥슨 각각의 수주 모멘텀들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현대로템 수출 잠재국가 K2 불가리아, K2 루마니아, K2 오만, K2 이집트, 폴란드 이미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추가적으로도 K2가 이집트, 오만, 불가리아, 루마니아까지 4개국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GDP 대비 4%가 넘는 폴란드, 그 밑에 에스토니아 있죠. 그 다음에 중동 평균 몇 프로라고 했죠? 중동 4.2%. 요거 재밌어요. 다목적 무기 차량 요거예요. 현대로템 다목적 무기 차량
이 현대로템 대테러 로봇까지 하고 있죠. 다족 보행 로봇, 여기 현대로템의 로봇이에요. 로봇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국방 로봇. 네, 요거는 교보증권이 참고한 건데요. K2 납품 스케줄 보시면 2분기 때 24대, 3분기 때 24대, 내년에 총 몇 대? 96대, 올해 몇 배? 거의 2배. 그 다음에 폴란드 디펜스 부분 OP 마진, 폴란드 외 디펜스 부분이 OP 마진이 5%대라는 거고요. 폴란드 수출 OP 마진은 몇 프로? 25%. 어마어마한 엄청난 마진. 그 다음에 디펜스 부분의 매출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현대로템 비교도 안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년 기준 16배라면, 한국항공우주가 17배라면 현대로템 몇 배요? 11배. 역대급으로 싸고요. 풍산 6배입니다. 근데 풍산은 완벽한 방산업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풍산의 메인은 신동 구리 사업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산도 밸류에이션 상당히 싸고요. 현대로템 싸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내년에 13배니까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 현대로템 매출 증가율도 내년에 하나 에어로가 13%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현대로템 25%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93%에 내년에도 41%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현대로템이 올해 내년 모두 65%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가 30% 늘어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폭은 현대로템이 더 월등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한 4조 2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4천억대고요. 내년에 5조 1천억대에 영업이익 한 5,700억에서 6천억까지 내년에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6천억 매수했고요. 9월 20일 금요일자 기준으로도 외국인 누적적으로 1월달부터 6천억 매수했고요. 기간 2,3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기간 누적 합상 9,300억, 이제 1조를 바라보고 있고요. 신고가잖아요. 56,100원 금요일 종가, 어제 종가가 신고가인데 보세요. 외국인 34,000주 샀고요. 기간 11,000주 샀어요. 기간 어디가 사고 있냐? 장기성 물량 투신이 4일 연속 순매수, 보험 4일 연속 순매수, 연기금 4일 연속 순매수, 사모펀드 순매수. 네, 기간 쪽 수급이 지금 이 비싼 가격대에서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외국인도 보면 한 달 동안 4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누적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방산주,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에 비해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 지정학적 분쟁 이슈 때문에 미친듯이 폭풍 순매수하고 있다. 일봉 차트입니다. 34,000원, 38,000원, 42,000원, 45,000원, 49,000원, 54,000원인데 이미 굉장히 두텁게 형성된 이 54,300원대 있잖아요. 뚫었어요. 그러니까 역대급 신고가 영역이고요. 역대급 신고가란 얘기는 그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매물대를 보세요. 깨끗해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현대로템 월봉입니다. 월봉에서도 과거의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9,000원대를 돌파해서 신고가 영역이고요. 아마 월봉 기준으로는 49,000원 요 가격이 새로운 원래는 저항 가격이었는데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 지지 가격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돌파하면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방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관심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줄평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로 지정학적 분쟁 이슈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동유럽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 두 번째, K-무기가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이 전차에서 검증하듯이 기술 경쟁력도 완전히 인정을 받고 있다. 세 번째, 한국의 K-무기를 견제하는 유럽이 K-무기만큼 납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다양한 생산 능력, 캐파라든지 이런 거를 못 맞추고 있다. 그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거다. 그 다음에 방산은 정부가 원팀이 돼서 방산 사업을 급격하게 도와주고 있고 협력해주고 있다. 그 다음 방산이 이제 최종 무대에 미국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일단 군함이 스타트 끊으면서 미국 진출을 높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산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의 가장 핵심,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K 가성비는 계속 부각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도 메가 트렌드면서 주도주의 강력한 사업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춤하는 동안 현대로템이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구독 모델 관련돼서는 다양한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정말 적은 분들이 듣더라도 완전히 차별화된 유튜브에서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방산업과 현대로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산업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